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제까지 막 줄 서서 먹던 동네 맛집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나가 보니까 휑하니 비어 있고 유리창에 임대문의 종이 한 장만 덜렁 붙어 있는 거요. 진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대체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그 가게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에서만 해도 최근에 없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건 뭐 거의 전염병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가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5만.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문을 닫는 식당 숫자입니다. 와, 믿어지세요? 매일 수백 개의 식당이 새로 생기고 또 그만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식당 대멸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한두 명의 실수를 탓하기 전에 지금 이 외식업계 전체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압박, 이 시스템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영업 중인 식당이 65만 개가 넘는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국민 80명당 식당이 하나씩 있는 꼴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여러분?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왼쪽에 압도적으로 높은 막대, 이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미식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도 식당 수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정상이 아니죠. 결국 한정된 손님을 두고 너무 많은 식당들이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밀 경쟁인 거죠. 이렇게 경쟁은 너무 치열한데 사방에서 경제적인 압박이 막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일단 재료비, 월세, 가스비 같은 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죠. 근데 손님들은 어때요? 지갑을 닫고 외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싸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은퇴하고 일자리를 못 찾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못 내몰리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만 하면 대박 난다는 프랜차이즈의 달콤한 말에 속아 시작하지만 현실은 이것저것 수수료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런 현실을 한 사장님의 목소리가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들어보세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하루에 15시간씩 진짜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시간당 버는 돈이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사장님 본인한테 남는 건 없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실패의 해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경제 문제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장님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사실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게 처음 열 때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첫째, 부동산 말만 철석같이 믿고 실제로 그 앞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덜컥 계약해버리는 거. 둘째, 우리는 김치찌개도 잘하고 파스타도 잘해요라면서 메뉴를 막 20개 넘게 만드는데 결국 손님 입장에선 뭘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 원가 계산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그냥 옆 가게가 5,000원에 파니까 우리도 5,000원. 이렇게 팔면 팔수록 적자나는 구조를 본인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겨우 가게 문을 열어고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문만 열어놓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홍보를 전혀 안 하죠. 또 손님이 뭔가 불만을 얘기하면 원래 우리 음식은 이래요. 싫으면 가세요. 이런 태도로 손님을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다들 리뷰 보고 오픈키친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주방 위생을 신경 안 쓴다? 이건 뭐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진짜 망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과연 성공이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볼게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식당들의 비밀.
그 생존의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가게들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세요. 실패하는 가게는 20가지가 넘는 그냥 평범한 메뉴를 늘어놓죠. 반면에 성공하는 가게는요. 메뉴는 10개가 채 안 되지만 그 하나하나에 모든 걸 겁니다. 예를 들면 48시간 동안 푹 고아낸 육수로 만든 국밥. 이건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못 먹는 거잖아요. 이런 확실한 킬러 메뉴, 즉 시그니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하는 사장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요. 단골 손님이 오면 지난번에 드셨던 거 드릴까요? 하면서 얼굴이랑 취향을 기억해주고요. 배달 보낼 때도 작은 손편지 하나 써서 감동을 주죠. 매일 군침 도는 음식 사진으로 SNS를 채우고 손님이 남긴 작은 불평 하나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고칩니다. 바로 이런 디테일이 찐팬, 즉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식에서 머리카락 같은 게 나왔어요. 이때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 새 음식을 내어주고 다음에 쓸 수 있는 쿠폰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선 어떨까요? 기분 나빴던 경험이 오히려 엄청난 감동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손님은요, 평생 그 가게를 잊지 못합니다. 그냥 단골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냉혹한 현실을 다 듣고도 그래도 나는 식당을 하고 싶다고 결심한 그 용감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 일종의 생존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꼭 지키고 시작하세요. 첫째, 대출금 말고요. 순수 자기 돈으로 최소 1년, 아니 넉넉하게 2년치 버틸 돈을 손에 쥐고 시작하세요. 둘째, 제발 바로 창업하지 마시고 최소 1년은 다른 잘 되는 식당에서 직접 일해보면서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배우세요. 셋째, 메뉴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사람들이 그 집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할 만한 시그니처 메뉴에 목숨을 거세요. 넷째, 홍보는 가게 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기 몇 달 전부터 SNS로 도대체 어떤 가게로 열리는 거야? 하고 사람들 기대감을 폭발시켜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일 정말 사람 갈아 넣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버텨낼 수 있도록 본인 건강부터 챙길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은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정대 없이 시작하는 건요, 용감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그런 위험한 도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거든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들어서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 작은 식당 하나가 꿋꿋하게 살아남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겠죠. 철저한 준비와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향한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동네 식당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